안녕하세요. 키보드 맛집입니다. 금일 리뷰할 키보드는 엠스톤사의 T87A SF 버전을 리뷰할 건데요. 일단 언박싱 먼저 진행해 볼게요. 구성은 기존 T87A 모델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본체, 그리고 케이블, 키캡 트레이고요. 상관없습니다. 우선 이 키보드 리뷰하기에 앞서 기존 T87A 같은 경우도 엠스톤사의 야심작으로서 굉장히 베스트 셀링이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엠스톤 사에 대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들리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SF 버전을 내면서 굉장히 다시 호평을 받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도 하우징 그 하판 쪽에 흡음재 처리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이제 키 누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정숙한 면을 제공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SF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하우징에 부착되는 그 흡음재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보광판하고 PCB라고 나중에 납땜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흡음재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더욱더 조용하고 정갈한 그런 키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게 만든 버전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호평이 자자하고요. 실제 느껴봐도 스테빌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느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스톤사에서 언젠가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DIP 스위치라고 뒤에 보이시죠? 이건 쉽게 말해서 매크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디폴트 값이라든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T87A 모델에서부터 이 기능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용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쓰는 것들이 조금 낫지만 이 기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키보드들은 소위 좀 고가의 포지션을 자리하고 있는 무접점 라인들, 리얼포스 아니면 포커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DIP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판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알루 기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우징은 플라스틱 하우징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되게 그냥 깔끔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키높이 틸트 같은 경우도 높이가 괜찮은 편이고요. 각인 자체도 깔끔하게 나왔고 PBT 이제 퀄리티 또한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기존의 T87A와는 전혀 차이점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중 이제 흡음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에서 엠스톤사에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였고요. 저소음 적축, 저소음 흡축 모델들을 써보면 굉장히 그 느낌이 조용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이거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타건하게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이중 흡음 구조에 대해서 사진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우징 상판 그 밑에 보면 이제 보광판 요것들은 이제 스위치를 넣을 수 있게끔 틀이 짜여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PCB 기판, 그 다음에
하단 이제 하우징 정도가 모든 구성이 다인데 이 제품은 PCB 기판과 그리고 보광판 사이에 흡음재가 하나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합판 바로 위에도 흡음재 처리가 하나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정숙한 이제 그런 키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분리를 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가 백라이트가 화이트 LED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루 LED가 들어오고요. 일단 RGB 버전은 아닙니다. 단일 LED 버전이고요. 기능들은 펑션 키랑 그리고 퍼즈 키 이런 것들이 모두 설정이 가능하고요. 색감은 괜찮은데 광량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항상 뭐 아는 것처럼 펑션 키랑 이렇게 위아래 방향키로 흐름의 속도라든지 이제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가진 다른 비슷한 키보드들과 타건을 하면서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비교 타건 키보드들은 바밀로사의 저소음 흑축 모델하고 그리고 같은 모델 T87A 저소음 적축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타건 소리가 어떠신가요? 일단 저소음 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제 타건 소음이 거의 없다고도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를 조금 증폭해서 업로드를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전체적인 타건 느낌 자체는 부드럽고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흡축하면 보통 60g 정도의 키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소음 흡축도 동일하게 60g 정도의 무게를 키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흡축을 오래 쓰게 되면 장시간 쓰게 되면 손이 되게 손가락이 와디가 저려와서 게임 용도라든지 아니면 사무 용도로 부적합하다라고 일반 유저들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흡축이란 자체가 매니아들이 많은 층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축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적축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타입을 원하시고 그리고 소음 면에서도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흡축 모델이 굉장히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음 적축, 저소음 흡축들을 여러가지 회사 제품들을 써보고 있는데 같은 스위치의 회사의 제품들 것들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 심심한 맛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저도 회사에서 저소음 적축을 하나 쓰고 있는데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이 좋고요. 하지만 장시간 쓰게 되면 이게 처음에 멤브레인을 우리가 썼던 것처럼 이게 기계식 키보드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체성이 한 번씩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리는 대충 이렇고요. 키감 자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키보드 무게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이중 흡음 구조라고 아까 처음부터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써본 소감 그리고 다른 유저들의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바밀로사의 저소음 흡축을
한번 타이핑해 드릴게요. V87M 모델이고요. V87M 다들 아시는 매화 버전이고요. 저소음 흑축 버전입니다. 저소음 흑축은 약간 회색, 진회색 색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바밀로사의 저소음 흑축을 예전에 처음 써보고 정말 또 다른 세상의 키보드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요. 바밀로사는 기존부터 저소음 라인들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저소음 흑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었고 호평이 많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실제 제가 이 모델을 분리를 해봤을 때 이중 흡음 구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중 하나 흡음재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 바밀로에서 말하는 스테빌 떡칠 윤활이라고 해서 과윤활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이중 흡음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합니다. 다만 바밀로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통울림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키감 자체는 정말 동급 키보드의 포지션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열축, 적축, 저소음 적축 모든 축에서 약간 압도적인 느낌을 주긴 하는데 항상 모든 축에서 하우징이 약간 비어있는 그런 느낌,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과 스프링 소리가 약간 난다는 부분, 스프링 잡음이라는 소리가 나긴 납니다. 이것은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유저들은 크게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중 흡음 구조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한 가지 이제 길을 제안했는데 사실 바밀로에서는 기존의 이런 기능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빌레이가 나왔으니 마련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오폴드 사이 키보드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가 없는데, 레오폴드 키보드를 써보신 분들이 다들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이 스테빌이 정말 이 가격을 받아도 될 제품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레오폴드사는 요즘 각종 이제 에디션을 내면서 예쁜 키보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스테빌이 하나같이 너무 엉망입니다. 특히 스페이스바 쪽은 윤활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정도로의 퀄리티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오폴드 관계자 여러분께서 기존에 명성이 정말 있는 회사답게 다른 것들에도 집중을 하시되 스테빌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소음 흑축의 느낌과 키압은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부드러운 면에서 있어서는 그루브가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껴지네요. 매화는 정말 이쁜 키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화 키보드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뻐서 바밀로 키보드들은 에디션이 나오면 2-3개 정도는 기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87A SF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의 저소음 적축인데요. 키캡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도 햄스턴에서 파는 화이트 하우징으로 교체를 했고요. 깔끔하죠? 이렇게만 본다 하면 햄스턴 T87A라고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을 쳐보면 저소음 적축 모델입니다.
확실히 스테빌이 차이가 좀 나죠. 저소음 접촉답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흑축 라인을 쓰다가 보면 적촉 라인이 얼마나 경쾌하고 가벼운지 다시금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적촉 라인이 가장 선호하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키감은 좋고요. 다만 차이 나는 부분이 엠스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스테빌 쪽에서의 흡음과 전체적인 뒷판에서의 키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것도 스테빌 윤활 정도만 해줘도 비슷한 키감을 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키감이라든지 스테빌 이런 것들이 SF 라인이 훨씬 더 정숙하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같은 가격의 T87A 모델보다는 SF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저소음 라인이 보통 만원 정도 더 비싸서 129,000원, 그리고 일반 라인이 119,000원, 12만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값은 하는 키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기계식 키보드 입문을 함에 있어서 보통 뭐 레오폴드, 바밀로, 그리고 뭐 필코, 엠스톤 요런 정도, 앱코 이렇게 콕스 라인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키보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GB는 없지만 클래식하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부터 구독자분 한 분께서 SF 리뷰를 계속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늦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키보드 동호회는 아니지만 구독자분들과 같은 지역에서 모임을 한 번씩 갖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동생이 저에게 리뷰하라고 제공해준 키보드입니다. 저는 SF 버전이 없어서 해당 키보드를 조금 제공받았고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던데 칭찬을 할 만한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